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답심리 간대매공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답심리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시 단위에서는 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또 이런 음면 단위에서 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시 단위에서도 리를 사용하고 있는 동네라는 것이 첫 번째 눈에 들어오고요. 간대매라는 말부터 우리가 무슨 뜻인지 금방 떠오르지를 않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원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 답심리 간대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도에 이제 서울시의 동명들이 이렇게 명칭이 개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 사용이 되었었던 리라고 하는 명칭이 여전히 동에 사용되어 있는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염리동, 청량리동, 답심리동, 하왕심리동, 상왕심리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전 용강 면군 단위에서 리가 사용이 되던 것이 경성으로 바뀌면서 편입이 되면서도 여전히 이 리가 사용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군과 아래에 읍면동을 두는데 동에 리를 쓰는 지명이 아직도 몇 군데 그 흔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예가 왕심리와 답심리가 되겠습니다. 리를 빼버리면 발음상 굉장히 상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공통적으로 왕심리, 답심리가 다 가운데 십자, 심리라고 하는 명칭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때의 이 수도 서울이 한양 도성 외곽 지역으로 빡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날의 그린벨트와 같은 성저 심리 제도를 두었었고 그러는 의미에서 답심리나 왕심리는 바로 이 성저 심리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답심리라고 하는 명칭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지명으로는 발불답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답심리라고 하는 이 동네의 기원에 대해서는 논답자와 발불답자를 이렇게 두 가지가 혼용돼서 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 초에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서 새로운 도읍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밟았다고 해서 답심리라고 하는 발불답자의 답심리라는 것이 유래되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넓은 뜰로 논으로 심리까지 뻗쳤다라고 해서 답심리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청계천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을이다 보니까 이 저습지 지역에는 미나리강과 또 이런 채소밭이 넓게 발달돼 있었던 것만은 분명했다고 보시게 되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답심리동이라는 명칭이 나타났다는데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현재의 답심리가 되겠고요. 행정동명으로는 답심리 1동과 답심리 2동이 자리 잡고 있는 곳 가운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간대매공원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끼고 있는 바로 동대문구에 속해 있는 이 답심리동에 이 간대매공원이 답심리동 471번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곳에 공원이 마련이 되게 된 것은 1996년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규모 공장지와 같은 것을 녹지로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울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아스팔트로 덮여 있었던 여의도 광장을 서울공원으로 이렇게 바꾸고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천호동 바이로트 공장이라든지 성수동 삼위각기, 영등포의 오비맥주, 물레동의 대선제분, 답심리, 전매청 창고 부지 등을 이 공원화
하게 되었고, 지역별로 녹지 총량제를 이렇게 실시해서 이렇게 공원 녹지 확충을 이렇게 장려했었던 계획이 이 시기에 공원 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동대문구의 이런 대표적인 녹지 공간으로서 결국 이를 통해서 동대문구의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간대매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자체가 전매청 창고가 있던 자리가 되겠고요. 특별히 옛날 이 답심리 일대의 자연불악 마을의 토박이 이름을 따서 1998년도에 간대매 공원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대의 이 토박이 자연불악 이름 중에는 원말, 넘말, 간대매 이런 명칭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간대매는 한자로로 가운데 중자를 써서 결국 가운데 마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명칭에서 중산이라는 한자의 순 한글말이 결국 간대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곡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 광진구 중곡동이 능말과 면목동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가운데말, 간대말 이것이 한자로 바뀌면서 가운데 중자 계곡을 해서 가운데 계곡에 있는 동네 중곡동이라는 말이 나타난 것과 똑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중자를 쓰는 이런 지명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마을, 간대 마을 이런 것이 바뀌어서 마포구 중동 이런 명칭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로 간대매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로구 장성동의 간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사이에 새길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었던 마을, 새골에서 유래되게 되었었던 것이 사이 간자를 쓰는 간곡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간대매 공원으로서 이곳의 대표적인 녹지 공간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쭉 해오던 것인데, 현재 서울시의 신속통합계획 민간개발 후보지 21곳으로 이 지역이 또 선정이 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이 간대매 녹지 공간은 이런 아주 정겨운 우리의 옛말로 이름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이런 공원의 운명도 어떤 의미에서는 큰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고층 아파트군들이 이렇게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곳 또한 개발의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원 녹지가 부족한 동대문구의 이 주택 밀집 지역에 조성되었었던 간대매 공원이 더욱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또 정겹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그 의미 자체에도 정겨운 답심리에 있는 간대매 공원에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의의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